자, 3-2 쌤 B 책 7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대표값과 산포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값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네모칸에 대표값 써주시고요. 자, 대표값은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뜻합니다. 자, 대표값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 두 번째로는 중앙값,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빈 값이 있습니다. 자, 평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3, 7의 평균은 얘네를 다 더하고 자료가 3개니까 3으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겠죠. 자, 중앙값은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일단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근데 별량의 개수가 홀수라면은 완전 한 가운데 있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이 중앙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가 짝수면은 가운데 있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값이 두 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1, 3, 4, 5, 6, 7의 중앙값인데요. 자료가 6개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이렇게 4하고 5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4와 5의 평균, 즉 둘이 더하고 2를 나눈 값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때 자료의 별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하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다. 뭐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에요. 5, 6, 6, 7, 8 있을 때 5, 7, 8은 한 번씩이지만 6은 두 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최빈값은 6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7, 8, 8, 9, 9, 10 이렇게 봤을 때 8 두 번, 9 두 번. 얘네 둘이 두 번씩 나와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빈값은 8과 9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에 관한 얘기예요. 산포도는 별량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산포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산포도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는데요. 이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기 전에 먼저 편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여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평균 빼기 별량 하시면 안 됩니다. 별량 빼기 평균.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뭐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 당연히 평균보다 크니까요. 평균보다 작으면은 음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즉 편차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편차 절대값을 했을 때 커질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일단 편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각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를 구해서 각각을 제곱을 하세요.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이것이 바로 분산입니다. 지금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 말을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표준편차는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래요.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표준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대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12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했고요. 평균을 구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6시간 자는 학생이 3명이에요. 그러면은 6시간이 3번 있는 거니까 6, 3, 18이 되겠죠? 7시간 2명이니까 14, 8시간 X명 8X, 9시간 2명 18 해서 얘네를 이제 뭘로 나눠야 되냐? 4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12명이기 때문에 12로 나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X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학생이 12명이잖아요. 지금 3명, 2명, 2명이면은 7명이란 말이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5명이 되겠죠. 그래서 8X인데 X에다 5를 집어넣어서 여기가 사실은 4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은
12분의 9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12로 나눠서 뭐 7.5시간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그냥 여러분 평균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5번 볼게요. 자, ABC 평균이 8이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내가 3으로 나눈 게 8이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8에 2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6개의 별량 A, B, C 그 다음에 8, 9, 13의 평균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럼 얘는 별량이 6개니까 6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가 2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보시면은 6분의 54가 됩니다. 그러면 약분을 하면은 9가 나오겠죠. 평균은 9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중앙값이에요. 자, 1모듬, 2모듬이 나와 있고요. 찍은 사진의 장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중앙값을 각각 구해가지고 빼는 건데요. 중앙값을 구하려면은 작은 순서대로 배열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1모듬 한번 배열 다시 해볼게요. 1, 3, 4, 5, 6, 8, 9, 11. 그러면은 얘는 지금 정 가운데 있는 숫자가 5하고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 A를 구할 때는 5 더하기 6을 2로 나눠서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모듬을 또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2, 3, 그 다음에 6, 7, 2, 3, 6, 7, 7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10, 12, 15. 자, 여기도 보면은 7, 7 요렇게가 중간값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어차피 7, 7을 더해서 2로 나누면 7일 거예요. 그죠? B는 7. 지금 B-A니까 최종적으로는 7 빼기 2분의 11이죠. 그러면 2분의 14에서 11을 빼니까 2분의 3이다. 또는 1.5다. 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번 볼게요. 최빈값.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조사를 했다. 자, A 학생의 최빈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온 눈의 수를 쓰는 거니까 지금 A 학생은 요만큼 기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7번 나온 거죠, 지금. 누가 눈이 나왔냐면은 3이. 3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A는 3 이렇게 되겠죠. B 학생의 최빈값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6이 9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X가 있는데 X를 먼저 구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횟수로 던졌기 때문에 A가 던진 횟수, B가 던진 횟수가 똑같거든요. 그럼 먼저 A가 던진 횟수를 구해보면은 얘네들을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4 더하기 3 더하기 7, 5, 6, 5를 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7, 이렇게 하면 14, 6까지 더하면 20, 5 더하면 10이니까 얘는 총 30회를 던졌어요. 그럼 B가 던진 것도 30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5, X, 2, 1, 7, 9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하면 10, 1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9, 그럼 24 더하기 X가 지금 30이 돼야 돼요. 그 X는 6이다. 여기가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빈값은 당연히 이렇게 9번 나온 6이 되겠죠. 그래서 B는 6이 돼요. 자, A 곱하기 B니까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중에서 평균보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요런 경우가 바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이라는 얘기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확 튀는 자료가 있을 때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5, 6, 7, 8 비슷한데 300 너무 크잖아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4회에 걸친 국어 시험 성적입니다. 그래서 5회에서 몇 점을 받아야지 평균이 92점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5회는 X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99, 83, 96, 87, 그 다음에 X점까지 받았을 때 5를 나눠서 92다.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자, 다 더하고 X를 했을 때 5를 곱하면은 46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를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되셨죠? 이거는 각자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포도 구하기 시작이에요. 일단 지금 편차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편차의 성질 중에서 편차의 총합은 0이 돼야 된다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다 더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더하면은 1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8 더하기 y,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5.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일단 13 더하기 8은 21이죠. 그럼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1 더하기 15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x 더하기 y를 한꺼번에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컴퓨터 게임을 5회에서 얻은 점수의 편차를 조사를 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5회까지 평균이 8점일 때 4회 게임 점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일단 편차를 채워볼게요. 자, 요 4개 편차를 다 더하면 2가 나오죠. 근데 4회의 편차까지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2점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4회 게임 점수를 x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뺐을 때 편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x는 6이 나오겠죠. 이러면 끝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또 편차를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전에 분산을 구해야 돼요.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를 이용을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셔야 되겠죠. 일단 이 네 가지의 편차를 다 더하면은 4가 나와.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니까 3이 나오겠죠. 그래서 편차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의 편차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합니다. 마4의 제곱 16, 그 다음에 25, 3의 제곱 9, 마1의 제곱 1, 그 다음에 3의 제곱 9 해서 얘를 개수 5개로 나눠요. 자,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1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면 41이고요. 그럼 5분의 60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나누면은 5로 나누면은 분산이 12가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루트 1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답을 쓸 때는 이제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빼서 2루트 3회까지 단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4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5개의 별량 평균이 5, 표준 편차가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표준 편차가 루트 2라는 것을 보고 먼저 분산은 제곱을 해서 분산이 2구나 까지를 써주시고 이제 식으로 써볼게요. 자, 4, 5, 6을 더해요. 그러면은 15가 될 거고요. A랑 B까지 더하고 이거를 내가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1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분산을 구할 건데 평균이 5기 때문에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자,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1의 제곱. 지금 5 빼기 5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6 빼기 5는 1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자, 이렇게 하고 5로 나눠야 되겠죠. 5개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분산이 2다. 이런 식을 먼저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일단 마1의 제곱 1이고 1의 제곱도 1이죠. 얘네 둘이는 2예요, 지금. 자, 이제 완전 제곱식 풀어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하고 뒤에 앞에 2가 있었죠. 이걸 5로 나눈 게 이니까 는 10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B는 우리 마이너스 10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5, 25, 2 하고 더하면 52가 될 거예요. 플러스 52는 10이라는 식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A 플러스 B는 10이다 구해놨었죠.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제 나머지 얘네를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원래 10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52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인데 플러스 100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58이 되겠네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A, B, C, D 평균이 5, 표준 편차가 3. 자, 요거 보고 분산은 9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개의 별량에서 각각 2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차례대로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로는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평균을 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를 내가 5로 나눴을 때 평균이 5인 거죠. 그럼 5를 곱하시면은 얘네 5개를 더하면은 는 25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이용을 하시면은 자, A에서 평균이 오기 때문에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써가지고 2-5의 제곱까지 했을 때 5로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또 9다. 이렇게 될 건데 5를 또 곱하면은 는 45다. 이런 식을 일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별량,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자, 평균. 그러면은 A-2, B-2 얘네를 다 더해야 되겠죠. 2-2까지 하고 5로 나눈 게 평균이 될 텐데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2가 5개를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만큼이 얼마였어요? 이만큼이 25였죠. 그래서 5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얘는 3이 돼요. 그래서 일단 평균은 3이에요. 그러면은 5번이랑 4번은 탈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볼 겁니다. 분산은 A-2에서 지금 아까 방금 A-2에서 방금 평균이 3으로 나왔었죠. 3을 빼서 제곱 이렇게 가셔야 돼요. 똑같이 2-2에서 또 3을 빼서 제곱 이거를 이제 5로 나눠라. 이게 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를 잘 보시면은 여기 안에를 잘 보시면은 A 빼기 2 빼기 3이 바로 A-5예요. 그럼 결국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A 빼기 5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해가지고 2-5의 제곱까지 똑같고 5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자가 얼마였어요? 바로 여기 45였죠. 여기가 45였어요. 그러면은 5분의 45니까 답은 9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분산이 9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9에다 루트를 씌운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평균도 3이고 표준 편차도 3이니까 2번이 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식이 길죠,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모든 별량 A, B, C, D, E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세요. 자, A, B, C, D, E에서 각각 다 2씩 빠졌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 반의 평균이 지금 5였는데 각각 다 채점이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2점짜리 문제를 다 오답 처리하기로 했어요. 똑같이 모두 다 공평하게. 그래서 2점씩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반의 평균이 2점이 모든 학생마다 2점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반의 평균이 2점이 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원래 평균에서 2를 빼주시면 됩니다. 원래 평균에서 2를 빼주시면 돼요. 2씩 빠졌으면. 그러면은 평균이 3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랑 분산은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각 2점씩 내려갔으면 퍼져 있는 정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표준 편차와 분산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3으로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눈으로 봐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48번 같은 경우 보세요. 3개의 별량이 평균이 8이고 분산이 4인데요. 이번에는 얼마 숫자가 더해지거나 빼진 게 아니고 곱해졌을 때 하는 방법. 자, 평균 똑같이 지금 4배가 됐기 때문에 평균도 원래 평균에다가 4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2 해서 M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표준 편차와 분산이 이번에는 바뀝니다. 곱해졌을 땐 바뀌어요. 자, 표준 편차는 지금 각 별량의 4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똑같이 4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분산이 나와 있죠. 분산이 4라면은 표준 편차는 2일 거예요. 표준 편차는 2일 거예요. 그래서 2에다가 4를 곱해서 8. 이게 바로 n.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 더하기 n이니까 답은
40 뭐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분산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분산에다가 지금 별량이 각각 다 4배가 됐는데 분산은 항상 4배가 됐으면 4배의 제곱, 5배가 됐으면 5배의 제곱 이렇게 제곱을 해서 곱해 주시면은 4 곱하기 16 해서 64 뭐 이런 식으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요거는 이제 문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곱할 때는 다 바꾸면 되고 더하거나 뺄 때는 이제 평균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1반, 2반 평균 표준편차 학생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반과 2반 전체 학생의 표준편차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전체 학생의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분산이 뭐였냐면은,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뭘로 나눠요?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이제 분산이었어요. 그럼 별량의 개수는 뭐냐면은, 얘는 30명, 40명이니까 총 70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분산을 구할 때 이제 별량 개수는 알았고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돼요. 그럼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는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은 분산과 별량의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4점이면요. 여기서 이제 분산은 얘는 16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가 2반에는 3이니까 얘는 분산이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6과 30을 곱해주시고 9와 40을 곱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의 총합은 자, 16 곱하기 30명, 그 다음에 9 곱하기 40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가 480이고 여기가 360이니까 더하면은 840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요. 아까 30명, 40명 총 70명이었고 70명 중에 편차 제곱의 합이 840이야. 그럼 얘를 이제 약분을 하시면은 12가 나오겠죠. 얘는 지금 분산이에요. 분산.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12, 즉 2루트 3점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5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편차는 평균에서 별량 뺀 값이다. 틀렸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편차의 총합이 작을수록 분산이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뭐 작을수록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다. 별량 빼기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3번 체크. 편차 제곱의 합은 항상 0이다. 아니죠. 그냥 편차의 합입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맞는 보기. 답은 3번,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8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문자 메시지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냈대요. 표준 편차가 큰 학생을 구하시오. 우리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비슷한 값이 있으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요. 뭔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표준 편차가 크게 되겠죠. 지금 슬기랑 준호 보세요. 슬기는 다 열 몇 개. 근데 준호는 0개부터 최대 25개까지 있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은 준호가 되겠죠. 얘는 눈으로 보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으로 가볼게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 나타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90점 이상인 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은 과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평균과 표준 편차로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자, 국어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르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를 봐야 돼요. 자, 국어는 표준 편차 2.4고요. 영어는 1.8이에요. 지금 국어가 국어가 영어보다 표준 편차가 더 크죠.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고르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보기입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은 많이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고르지 않다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과목별로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은
수학이 다른 4과목보다 크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적이 가장 고른 과목, 즉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장 작은 과목은 1.5, 사회가 가장 작네요.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자, 분산이 두 번째로 큰 과목.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클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과목은 3.5 다음에 2.4가 제일 크죠. 영어가 아니고 국어가 돼서 얘는 틀린 보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6단원 마무리할게요.